안녕하세요. 편안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기업의 수출력에 좌우됩니다. 수출과 관련해 미중 무역 전쟁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리하게 계속되다가 결국은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아프리카 빈국을 구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일 거라 생각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을 모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를 찾으면 미국에 대한 비판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구호는 표면적일 수 있고 실제로는 미국의 실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있고요. 중동의 평화를 외치지만 그곳에서도 미국은 실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원칙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익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평화든 경제적인 것이든 또 인권이든 환경이든지 간에요. 80년대를 살아보신 세대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의 위상을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곧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었죠. 미국 경영학 논문들을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일본 기업들의 시스템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영학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 관련 기술력은 당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소니와 파나소닉이었을 겁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력도 미국 기업들을 위협했죠. 기타 철강, 기초 소재, 정밀기계 등등에서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86년 정도였던가요? 타임지 표지면에 스모 선수와 미국 성조기로 만들어진 긴 모자와 자켓을 입고 권투폼을 잡은 백인이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일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30년째 불황이었고 지금도 그냥저냥 버팅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불황으로 활력을 잃은 기업들, 희망을 잃은 국민들, 여러 이유로 줄어드는 인구. 미국은 힘의 외교를 통해서 일본을 거의 재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환율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제품 경쟁력은 결국 미국이 앞서 있었던 것이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가격 경쟁력 빼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명쾌하게 힘의 외교라 표현했는데 이 힘의 외교란 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은 한 나라를 처참히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냉정하게 이 힘을 쓴다는 거죠. 미국의 철퇴를 맞지 않으려고 미국의 고개를 숙이고 온갖 아첨을 떨었어도 일본은 그 철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식물 인간으로 살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국을 보죠.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이 빅데이터니 드론이니 AI니 등등 많겠죠. 논문도 많이 쓰고 연구 인력도 많고 등등. 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는 80년대 일본의 기업 부채보다 더할 것이고 기술력이라고 해봐야 원천 기술은 결국 미국 것들이고요. 중국의 도농 격차, 티베트, 위구르 등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 문제, 공산당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중국 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부정부패 문제는 어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중국에는 북한과 아프리카 말고 우방이 없는 듯 싶습니다. 같은 공산권이었던 러시아가 우방입니까?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가요? 국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요?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배척당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군사 굴기죠. 군사 굴기를 통해서 미국도
중국도 미국처럼 힘을 가지고 싶고 또 이를 휘두르고 싶겠죠. 그나마 미국은 명분을 분명히 하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 아래에서 힘을 휘두르지요. 그런데 중국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나라들은 없는 듯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찰 국가로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로 미국 말고 하나를 더 필요로 할까요? 그 하나도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를 더 왜 원한대요?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힘을 행사한 나라 중 그나마 미국이 나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죠.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처녀들 뽑아다 공녀라고 바치고 중국에 전쟁이 나면 돈도 받지 못하고 군대 파견했잖아요. 약 1000년 넘게 중국의 반식민지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하신다면 조선 때만 해서 500년 잡죠. 지난 500년 경험과 1945년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 약 75년 정도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나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죠. 중국이 나았는지 아니면 미국이 나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나을지 아니면 미국이 나을지를요. 이건 논의거리가 되진 않겠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경찰 국가가 되면 무조건 안 돼요. 굳이 마루타나 아우슈비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제 예측으로 미국이 중국을 장기적으로 곤란케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율일 거예요.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에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에 쓰겠죠. 그게 기축통화국의 힘이니까요. 다만 그걸 써야 하는 때가 언제가 되어야 할지를 가름하고 있을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미국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하는 모든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죠. 미국이 신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확정적으로 고시되는 환율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신뢰가 없는 협상은 말잔치일 뿐이지 무의미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인인 저도 아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은 협상 전문가들이 그걸 모를까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중국의 욕심이 알지만 일본은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했죠. 결국 나가떨어졌죠. 그나마 일본 엔화는 달러 다음에 안전자산이긴 하죠. 미국이 중국에 환율 압박을 가하면 중국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가진 현재 수준의 기술 경쟁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원가 경쟁력 잃은 중국산을 대신하겠죠. 중국이 없다고 세상 안 굴러갑니까?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이 몰락했는데 전 세계가 어찌 되었나요? 한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이때 약진을 거듭했죠. 워렌 버핏은 우리의 미래를 늘 낙천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에 감사드립니다.